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자, 지하철, 버스, 마트 이런 데서 마스크 안 쓴 사람들 보면 마스크 좀 쓰세요! 라고 말을 하고 싶다가도 괜히 이게 또 싸움으로 이어질까 봐 망설이신 경험 다들 있을 겁니다. 당신이 뭔데 어디 마스크 쓰라는 법이 있어? 뭐 하면 이게 또 딱히 할 말도 없었단 말이죠. 자, 그런 고민은 딱 오늘까지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한테 오늘부터 내일부터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당신 과태료 10만 원이라고 말이죠. 자, 내일부터 이거 안 쓰면 그러다 걸리면 진짜 생돈 10만 원을 날리게 됩니다. 야, 그러는 너는 왜 마스크 안 써라고 저한테 또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자, 예외 조항이 또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방송을 출연하는 사람이나 식당에서 뭐 드시는 분들 등등 말이죠.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먼저 김종인, 윤석열, 야당 아닌 여당 사람. 다음은 문 대통령 바이든 당선인 첫 통화. 마지막 꼬리 밟힌 어설픈 과당 연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영원히 310 중계석 지금 시작하죠. 예, 오늘 제 옆에는 박성태 주말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밤사이 별일 없으셨죠? 예, 대부분의 밤이 별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짧고 굵게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윤석열 1위 후폭풍, 제2의 반기문대 업무 파탈. 네. 자,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1위 처음 올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그 파장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의도로 가보시죠. 그 총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치권과 법무장관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일반 국민이 심판을 해주는 것이 여론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지지도가 높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야당의 정치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지금 뭐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야당 정치인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적인지 동지인지 구분이 안 간다. 구분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이런 급부상을 마냥 반길 수는 없는 국민의힘의 어떤 고민이 좀 묻어나오는 얘기 같네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맥락 정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재 일부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1위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본인이 대선에 나간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국감 때 내년 7월에 이제 검찰총장 임기를 마치고 나면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고민해보겠다. 그랬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대선 출마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 총장이 야권 표를 다 가져가서 대선 주자 선호도 1등을 저렇게 야권에서 하고 만약에 출마 안 한다고 하면 그럼 진짜 큰일 나죠. 우리가 이제 배운 사람이니까 속담으로 얘기하면 네.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모습이 그런 될 수가 상황이 있어요.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야권 대선 주자에 대한 관심이 다 쏠리게 되면 예를 들어 무소속이긴 하지만 홍준표 의원도 있고요. 예,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있고 야권에서도 대선에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대표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관심을 못 받게 돼요. 한쪽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예. 그러니까 일부러 약간은 견제를 하는 겁니다. 예. 또 하나는 혹시 또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건 뭐 가정인데 윤석열 총장이 대선에 나가겠다. 뭐 내년 7월 이후에 그렇게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요. 근데 그렇더라도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게 일단 윤 총장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야권에서 마치 같은 편으로 묶일 수가 있으니까 우리 편 아냐라고 계속 선을 그어놓는 겁니다. 그게 뭐 서로에게 좋은 상황이겠죠, 지금까지는.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권 일각에선 말이죠. 윤석열 총장의 이런 급부상에 대해서 또 견제구를 날리고 있죠. 여권 역시도 뭐 고건 전 총리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처럼 이 정당 지지 기반이 없는 깜짝 스타들의 어떤 한계 뭐 그런 거 말이죠.
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얘기를 했었죠. 일단 야권 대선주자로 일단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1등을 하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반짝 1등 한 적 있다. 그리고 사라졌다. 여기서 눈에 띄는 핵심 단어는 반짝입니다. 반짝일 수 있기 때문에 뭐 혹시나 뭐 현 정부나 여당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윤 총장에게 관심이 모이더라도 반짝일 거다. 평가절하하는 거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뭐 윤석열 총장이 이낙연 대표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3강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뭐 여당도 부인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예, 뭐 일단 그 인기 요인을 두고 여기저기서 분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일단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죠. 네. 야권 인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어제 썼는데 윤석열 정치인에게는 매력이 중요하다. 김진애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했던 말입니다. 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 사랑이 뭔지 민주당이 아니죠.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 사랑이 뭔지 모르는데 좀 가르쳐달라고 했을 정도니 윤 총장에게는 옴무파탈, 파무파탈에 이제 대응하는 말이죠. 그렇죠.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남자, 아하. 끼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분석을 할 때 뭐 전재욱 전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현상의 1등 공신은 추미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등 공신이라고 했는데 예. 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어떻게든 기사가 나가는 게 좋다. 노이즈 마케팅도 좋다라는 게 이제 많이 알려진 속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최근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네네.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특히 먼저 공격을 하는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죠. 그렇죠. 많이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언론에 언급이 되고 그러면서 추 법무부 장관의 공격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뭐 정부 여당에 약간 반기가 있는 분들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응원단장이다 혹은 뭐 대통령 만들기 추진위원장이다 뭐 이렇게 추미애 법무장관을 이렇게 냉소하는 또 얘기도 있던데 예. 자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이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수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속보 상황도 좀 잠깐 전해주실까요? 며칠 전 얘기긴 한데요. 네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바나 컨텐츠라는 전시 관련 회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인사청문회 때도 얘기가 나온 바가 그랬죠. 있습니다. 예. 이 문제가 이제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데 2019년에 전시회를 개최할 때는 그 협찬사가 4곳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협찬사가 많이 늘어났다. 검찰총장 후보가 지명이 됐을 때 협찬사가 대기업 협찬사가 16곳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아무래도 잘 보이려고 윤 총장의 부인이 하는 전시회사에 협찬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이른바 이제 청탁 의혹인데요. 일부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고요. 예. 예. 일단 그 과세 자료를 뭐 서초 세무서로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이미 제출 형식으로 확보를 했다. 뭐 그런 내용이 좀 원래는 저거죠. 법무부 이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랬죠. 기각됐습니다. 네네. 당시 법원에서 얘기한 게 법익 침해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무 제출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코바나 컨텐츠에서 협찬을 받은 자료들 검찰에서 이것 좀 달라라고 요청하면 줄 건데 압수수색으로 무조건 가서 다 압수수색은 이른바 좀 터는 거잖아요. 네네네. 털어서 갖고 오면 법익 침해 우려가 있다. 달라고 해봐라. 약간 이런 취지로 먼저 법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일단 세무서로부터 이 코바나 컨텐츠의 세금 낸 자료들, 이 자료를 이무 제출로 이제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예. 이 세무서 자료를 가지고 검찰에서 조사를 좀 하겠죠. 예. 예. 자, 이 추미애 장관 얘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때리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 윤 총장의 최측근이죠. 이 한동훈 검사장의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정진웅 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 요청 과정에서 이게 좀 문제점이 있었는지 좀 감찰을 해봐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얘기가 또 있네요. 예. 이제 정진웅 검사에 대해서 직무 배제 요청이 있었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네. 당시 이제 대검 감찰부의 의견들을 무시하고 징계가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예. 얘기를 한 건데 일단 뭐 독직 폭행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번에 그렇죠. 저번에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인 바 지금 있었잖아요. 나오는 저 사파 말이에요. 예, 저 사파입니다, 바로. 그다음에 이제 정진웅 당시 이제 부장이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내가 더 많이 맞았다. 약간 이런 취지로 언론에 이제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임무를 압수수색 영장을 해서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다가 몸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죠. 네. 이렇게 링겔까지 맡고 있는 사람인데 너무 이제 과도하게 했다 해서 감찰이 들어갔었고 예. 직무 배제가 됐었는데 원래 제대로 일을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이 과정을 좀 살펴보라라고 네.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박 부장이 그 휴대폰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그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추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같은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 그러니까 저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확보를 못했거든요. 예. 자,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 같은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했다. 이거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이행을 안 할 경우에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라는 소식이 예. 들어왔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예. 자, 이에 대한 한동훈 검사장 입장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별도의 입장문을 한동훈 검사장은 기자들에게 보냈는데요. 예.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이다. 헌법과 인권 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당사자의 합법적인 그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되겠냐 이렇게 좀 비난을 하고 반박을 했습니다. 좀 황당하게 생각하고 반헌법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예. 이거 참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휴대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예. 휴대폰을 가져갔죠. 예. 가져가서 그 안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휴대폰 구경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화 기록,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소셜 미디어, 카톡이나 이런 거 메시지도 좀 보려고 한 건데 더군다나 아이폰이었다면서요. 예. 아이폰이 또 워낙 또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냥 기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저번에 이제 검은유착 관련돼서 수사심의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왜 못 알려주냐? 거기에는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 총장과 통화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기자들과 많이 통화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자신과 총장을 공격하는 세력에서 소설을 쓸 수 있다. 정치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알려줄 수가 없다라고 수사심의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압수수색을 해서 핸드폰을 받았을 때 이 통화 기록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협조해주면 고맙지만 협조를 안 해준다고 해서 범죄는 아닙니다. 그걸 처벌할 근거는 없죠. 처벌할 근거는 없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건데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법으로 좀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인데 추 장관의 입장이. 그렇죠. 그런데 자백을 강제하고 이게 이제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민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추 장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침묵하는 게 너무 화가 난다. 예.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일단 제대로 따지면은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수사상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원래 법에도 형법에도 본인과 가족의 증거인멸죄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인간으로서 당연하다는 그렇죠. 방어적 권리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고맙지만 안 알려준다고 해서 죄는 현재 법상 아니다. 그렇죠. 볼 수 그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그 친형 강제 입원 혐의 때 그때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폰 그때도 아이폰이었는데 그걸 뭐 이렇게 넘겨줬는데 이재명 지사도 비밀번호를 안 알려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모 검찰 수사관의 네. 최신형 아이폰 비밀번호도 몇 달 동안 고생하다가 간신히 풀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현장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